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첫 번째로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봇 관련주 삼성 관련해서 짚어봤던 나무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산업에 가장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3D 모듈, 센싱 모듈을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삼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항상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무가가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에브리봇의 후속주로 들었던 종목이 바로 나무가였는데 오늘 사실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보다는 자율주행 쪽에 좀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 나무가 같은 경우는 또 모회사가 드림텍입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모듈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또 그리고 이제 드림텍의 또 모회사는 유니캐스트라고 첨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전장 사업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히 나무가의 3D 센싱 모듈 같은 경우는 로봇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자율주행에도 충분히 사용이 계속해서 광범위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된다. 최근에 나무텍의 실적 성장으로 드림텍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무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1,500원 라인대를 오늘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요. 12,000원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 11,000원 라인대, 오늘 시가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12,500원 라인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나무가는 현재 카메라 모듈 관련주 또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익절가는 11,000원, 2차 목표가는 12,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가방 컴퍼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하면은 또 저출산 관련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아가방 컴퍼니를 개별적인 이슈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시장이 거의 2%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방 컴퍼니는 굉장히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이제 강보합권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수가 기준에서는 5%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앞으로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대까지도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출산율 꼴찌 국가고 서울시에서도 한 15조 가까이 투자를 해서 육아 또 이제 양육 정책 관련된 정책 플랫폼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어떤 정책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탄탄한 어떤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또한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인구 절벽 문제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시장과 무관하게 좀 개별적인 이슈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릴 텐데 지난번에 3,700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아드렸는데요. 4,000원 라인대로 대폭 손절 라인대를 좀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는 4,550원, 돌파 시에 4,9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시장과는 무관하게 개별 이슈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가방 컴퍼니는 익절가를 4,000원으로 상향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원한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두 가지의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아화성 하면 수소차 관련주, 수소연료전지 관련주로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에서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85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동아화성.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동아화성은 2단으로 강하게 달리겠습니다. 네, 동아화성은 2단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수소 생태계에 대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네.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이제 수소 에너지에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소개해드리면서 뭐 비나텍이라는 종목은 4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 SPSL도 30% 이상,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수소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잇따라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동아화성도 마찬가지로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실제로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 GMP의 핵심 부품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가장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해서 동아화성을 2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동아화성이 또 고무 부품류를 생산을 하면서 국내 대기업들에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그리고 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특수 고무 부품을 제조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 제품이 자동차 엔진과 각종 부품을 연결하는 인테크 호수가 되고요. 또 그리고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가전 부품에 들어가는 도어 가스켓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의 핵심 부품, 또 그리고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가스켓을 공급해서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돼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고객사가 이제 LG전자, 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동아화성의 자회사가 SPS라는 기업인데 10년 넘게 수소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산피얼셀과 SPSL 그리고 동아화성이 대표적인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동아피얼셀 같은 경우는 5kW급 고온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 관련해서 시스템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KC 인증도 획득을 했고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범한 피얼셀 같은 경우는 잠수함용 연료 전지 관련해서 글로벌 2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는 S피얼셀과 두산피얼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어떤 수소법, 수소 관련해서 이제 1kg 그린 수소를 생산했을 때 3달러 정도 보조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수소 에너지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이 동아화성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동아피어셀의 지분을 82.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소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수소법도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1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수소 에너지에서 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또 현대차 그룹의 이 GMP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가스켓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전에 이제 삼진 L&D라는 종목이 삼성 SDI의 독점적으로 가스켓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이 GMP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가스켓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만료인데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그림을 하나 뉴스 보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정부나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미국의 행정부나 하원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현대차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뭐 스웨덴과 또 그리고 영국 또 일본 우리나라가 합쳐서 5개국이 동시에 지금 이제 현대차 이제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공조를 해서 앞으로의 어떤 요청을 계속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도 이제 미국 내의 어떤 전기차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GMP의 판매량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또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판매량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또 빠르면 올해 지금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이제 현대차도 보조금 혜택, 인플레 감축법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 수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11월 이후에는 현대차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은 이 GMP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최대 수혜 섹터인데 아직까지 범한 피어셀과
퓨어셀과 비나텍, 에스 퓨어셀에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돼서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동아화성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최대 수혜주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동아화성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또 최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좀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고 바닥을 좀 확실히 다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도 최근에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도 좀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10,000원 라인대 안착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00원을 좀 안착했을 때 시장에서 좀 강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8,7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말씀드리겠는데 8,800원이나 8,900원 라인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1,700원 라인대, 돌파 시에 11,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동아화성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2단으로 속도감을 조금 내보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1,700원, 2차 목표가는 11,700원, 손절가는 8,7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달려나갈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가져왔는데요. 제약바이오에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셀리버리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셀리버리 하면 바이오 업체로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에서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3,35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성장성 추천 특례 1호로 상장을 하기도 맞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셀리버리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셀리버리는 3단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네. 좀 시장이 불안정한데 네. 셀리버리 이렇게 속도감을 내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나폭 과대주 중에 나폭 과대주고요. 예전에 셀리드라는 종목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셀리버리가 이제 고점 대비 거의 90% 이상의 좀 하락이 나와준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도 다 지금 상승폭을 반납한 상태고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상승했던 부분까지도 충분히 상승폭을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한데 여전히 지금 밸류라든지 또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기술 수출이 이뤄졌을 때 다시 한번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오랜만에 3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셀리버리는 너무 많이 밀려서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면 네. 정말 충분하게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 이렇게 본업 외에도 자회사를 키우는데 조금 이건 주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셀리버리에는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번 주에 이제 뭐 계속해서 각종 그 박람회나 학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유럽에서 피부과 학회가 개최가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유럽 종합 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다시 한번 훈풍을 불러일으킬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TSDT라는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사실상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살아났을 때 가장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술력을 입증받아서 성장성 1호로 2018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이기도 하고요. 2014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TSDT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TSDT 플랫폼의 어떤 기술의 우수성, TSDT가 이제 뭐냐면은 후보 물질들의 가지고 있는 낮은 세포 투과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어떤 투과율을 높이고 일종의 어떤 부스터 역할을 하는 핵심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뭐 췌장암이라든지 뭐 코로나 치료제, 또 백신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후보 물질에 TSDT 플랫폼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기술이 이제 뭐 북미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국가의 플랫폼 원천 기술 특허를 이제 완료한 상태고요. 이 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 4월 달에 이 TSDT 관련된 기술 라이센싱 아웃 협상을 위한 자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대형 로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린버그 트라우리그라는 이제 대형 로펌사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었고 이 기업이 미국 내에선 10위권 안에 있는데 이 바이오 헬스케어 또 라이센싱 아웃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수출을 했던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례가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도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플랫폼 기술의 라이센싱을 체결한 업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국내나 글로벌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라이센싱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월 달에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관련해서 그때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되었었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한 상태입니다. 다만 TSDT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안정을 찾는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셀리버리가 대드캡 바운스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3단 정도 30% 이상의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셀리버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셀리버리에 대한 모멘텀 짚어봐 주셨는데요. 7월에 무상증자 이후 최근에는 주가 맞습니다. 흐름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리버리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피부 미용 관련된 사업도 계속 진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의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충분히 좀 가격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4월 달에 이제 대형 로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한번 시세가 분출되었었고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거의 6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도 충분히 상승폭을 좀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종목이 한 12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가격대가 13,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 90% 이상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낙폭 과대 중에 낙폭 과대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 CPI 지표가 발표되고 2개월 연속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는 신호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제약바이오 섹터 성장률 중심의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또 TSDT 기술 플랫폼의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셀리버리가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로 좀 보고 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2,000원 라인대, 1차 목표가는 14,800원, 돌파 시에 16,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리버리 3단까지 시원하게 달려나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달릴까 말까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오늘도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밤 9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텐데요. 최근에 뭐 동화 화성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화신 관련 종목은 계속해서 지금 시세가 분출되면서 신고가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을 이을 또 핵심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소개해드리고 셀리버리와 함께 같이 봐야 될 제약바이오 종목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9시 30분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